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저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요, 여러분, 만 18세에서 만 30살까지 여기에 속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방문국가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비자만큼 프리패스인 게 없어요. 비자가 생겨나기 전에는요, 정말 외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외국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됐고, 정말 취직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많이 수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처음에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호주를 이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희가 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주의 많은 워홀러 분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왔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호주라는 나라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뭐 호주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이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호주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나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호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때 나왔어요. 처음 2011년도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이제 달러 환율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11년, 12년도에 호주 달러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상승세를 타다가 12년도쯤에는 거의 이때 미국 달러를 넘어섰어요, 환율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워킹홀리데이 하신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저 때에는 뭐 빨간 날이나 공휴일 이런 빨간 날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페이가 2배였고요. 막 이런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이제 복지 혜택, 몇 시간 이상 일하면 1.5배 시급 지급,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지급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셰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이틀 사이에 뭐 몇백만 원을 버시는 분들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들어봤고 실제로도 그렇게 번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봐왔고 저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달러 환율이 이만큼까지 떨어졌어요. 호주가 지금 호주가 이 달러 환율 문제로 정말 심각한 경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호주 안에서도 지금 심각합니다. 달러 환율이 이만큼까지 떨어져서 많은 이제 달러 환율이 요만큼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얘기 드린데요, 한국에서 돈을 버시는 게 저축은 더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똑같이 호주에서 벌고 한국에서 벌었다 칠게요. 호주 당연히 더 많이 법니다. 시급 자체가 한국보다 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간과한 게, 호주는요, 여러분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물가가 일단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집세 내시고요. 당연히 핸드폰 사용하니까 핸드폰비 내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교통비도 내셔야 되고요. 식비도 당연히 내셔야 되고, 이거 똑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냈다고 쳐요. 그럼 남아있는 돈 액수 자체가 한국이 더 높아요. 호주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직업군에 따라.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위기가 뭐 있냐면요, 한국은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밖에서 술을 한번 마신다던가, 한국은 밖에 들에서 친구들이랑 한번 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떨어지는 돈 액수가요, 생각보다 좀 적게 줄어들어요. 근데 호주에서요, 밖에 나가서 술 한번 마셨다? 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술이요, 밖에서 마시거나
뭐 음식 같은 거 밖에서 자주 먹거나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한번 가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수중의 돈이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 호주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놀고 싶거나 그러면은 술을 사와서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집이란 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려면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쉐어하우스 같은 데 많이 들어가거나 이제 여러 다른 한국인 쉐어방 같은 데 들어가는데, 그래 아무래도 쉐어하우스 룰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먹고 밖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돌아보시면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정말 안 모여요. 그래서 저는 호주를 돈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호주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입니다. 많은 워홀러들의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도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었는데요. 경험은 제 생각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에, 낯선 나라에 떨어져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력이라던가 도전 정신이라던가, 뭐 물론 살면서 이제 자립심도 길러질 거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경험도 많이 돼서 이제 좀 더 성숙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경험에 대해서는 좀 약간 긍정적인 표를 던지는 편이에요. 이제 호주를 워홀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좀 더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영어를 혹시나 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 경험을 얻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격차가 생길 것 같아요.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과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과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로, 굳이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얻어내는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주 워홀을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아니면 틈 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단어라도 조금 외워서 외국을 나가는 걸 전 좀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경험을 하려고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영어는 거의 약간 옵션 느낌이었는데, 뭐 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 말고 아예 어학연수 프로그램 자체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오셨다가 어학연수가 끝나고 나서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영어 영문학과여서 영어를 좀 더 다듬기 위해서, 영어를 좀 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경험 삼아 이제 워홀을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솔직히 얘기해서 위에 다른 거를 목적을, 이제 돈이나 경험이나 뭐 다른 거를 목적으로 메인으로 두시고 영어 공부를 하러 오셨다는 분들 중에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힘든 것 같아요. 일과 공부를 동시에 두 가지를 쟁취한다는 거는 정말 부지런하면서도 끈기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부지런한 편은 아니지만, 저도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공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던 일을 관두고 아예 하나에만 집중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확실히 워홀러 분들이라면 영어는,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영어 공부는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이 잘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워홀러 분들은 정말 영어 공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 대우가 조금 다릅니다, 호주에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가능하면요,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던가 어떤 직업군이 됐든 간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되면. 하지만 영어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영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이런
몸을 쓰는 일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클리너, 청소부라던가 아니면 뭐 건설 현장에서 이제 보조로 도와준다던가 저희는 이제 뭐 타일 데모도 뭐 페인트 데모도 이러는데 이제 페인트 칠하거나 이제 타일 깔거나 이런 공사장 일들이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 서빙과 이제 요리하는 일,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빵집 캐셔, 한국인이 운영하는 커피집에서 바리스타 또는 캐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영어를 했을 때 이제 호주에서 외국인 회사에서 일할 때 시급이랑 한국인 회사에서 일할 때 시급에 차이가 있어요. 한국인 이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당 시급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목적이 돈이라고 하시더라도 영어가 안 되시면은 돈 세이브 하는 게 점점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호주 워홀을 무작정 가고 싶다 이러시면 호주 워홀을 오셔서 정말 틈틈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요, 한인교회를 찾아보세요. 한인교회를. 이게 왜 꿀팁이냐면요, 한인교회를 가시면 그 나라에서 이제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오지인 거죠. 호주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아니면 이민을 일찍 왔던 이제 교포들, 이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랑 친해지시면 영어 공부하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그 나라의 문화에 이제 적응하거나 친구를 만들거나 뭔가 할 때 이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인 교회를 이제 꿀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냥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 돈 모으는 건요, 이제 호주가 많이 모을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절대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된다 그럼 진짜 더더욱 아니에요. 벌기에는 많이 벌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시급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를 생각하시면 와, 나 진짜 돈 많이 벌어 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방세를 제외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다 제외하고 나면 결국 한 달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무조건 한국보다 적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예를 들어 막 기술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시급 자체가 엄청 높으신 분들이 아니면 그냥 내가 호주에 가서 난 이 직업으로 삼아야 될 게 없다, 뭐 나는 그냥 거기 가서 찾아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호주 워홀러들이 호주에 그러니까 호주 워홀러들, 그러니까 호주로 워홀을 오신 분들이 직업을 바로 가지실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가 안 돼도 바로 가지실 수 있는 게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한국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미용사분들이에요. 미용 관련이시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뭐 뷰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그거 말고는 셰프는요, 영어가 한두 마디 이제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만 돼도 취직이 가능하시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자마자 바로 취직이 거의 가능하세요. 대부분은 취직하는데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세요. 왜냐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있고 무조건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시다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시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어가 안 되잖아요. 한국인 잡으로 일하면 그냥 한국 음식점에서 서빙하고 그 시급 받으시는 거면 국내에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세이브합니다. 진짜 더 많이 세이브해요. 이러실 텐데 그러면은 한번 직접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된다는 조건 하에면 뭐 외국인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하고 영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팁도 받으시는 것도 있고, 원래 시급도 한국인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 시급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게 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세이버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된다는 조건이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세이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이요. 경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 정신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되더라도 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서바이벌 하면서 자립심도 확실히 많이 길러지고,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당하겠지만 뭐 좋은 일도 되게 많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시는 것도 좋고. 근데 한 가지 무조건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가세요. 내가 최소한 그 나라에서 워홀을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으면 나올 때는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던가, 뭐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셨으면 해요. 막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오겠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약간 비추천하고요. 아니면 경험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직업군을 경험해봐야지, 뭐 어디서 일해봐야지, 이런 특정 목표를 가지시고 오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어 공부인데요. 영어 공부 가급적이면 호주 오시기 전에 최대한 많이 해놓고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셔서도 영어를 웬만하면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이 호주에서 지낸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냐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호주라는 나라를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정말 얼마큼 유용하게 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호주로 오시기를 좀 전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요, 정말로 이제 워홀러들인데 한국인 PC방에서 그냥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인 마트에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급도 제대로 잘 못 받으시고, 그리고 특정, 예를 들어 이런 사건들 되게 많아요. 호주에 넘어왔다가 특정 사고를 당했는데 영어로 말을 못 해가지고 부득이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대다수여서, 굉장히 페이스북 워홀러들 페이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라던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된다면은 저는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이 워홀의 그 1년의 라이프 차이를 보면요, 정말로 진짜로 갭이 엄청 되게 커요. 얻어가시는 것도 엄청 다르고요. 물론 돈적인 면에서나 경험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영어 공부 무조건 하시고, 영어 공부 틈틈이 하루에 단어 5개씩 외워도 돼요. 내가 워홀을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단어 5개씩이라도 외우시고, 뭐 그런 노력들이 저는 나중에 워홀에 갔을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워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호주의 워홀러들의 삶이라던가, 호주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깨알 꿀팁 같은 거를 하나하나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꼭 좋아요랑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버튼 눌러주세요.